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대신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쭌삼촌입니다. 오늘은 중국 당나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당나라 당나라입니다. 중국 당나라는 중국 안에서도 좀 이제 한 나라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나라인데, 여러분이 이제 당나라에서 이제 중요하게 알아야 될 왕들이 이제 1대 왕, 2대 왕, 3대 왕, 6대 왕 정도 얘기가 나와요. 총 20명 정도 제위를 했던 국가거든요. 자, 그러면 당나라 한번 제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고 문제는 이 당나라가 어마무시할 정도로 시험 바치기 때문에 당나라 강의 여러분들 삼촌 천천히 갈 테니까 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번 따라 볼게요. 세계사를 공부할 때는 웬만하면은 어떤 왕들만 나오냐면은 국가를 세운 왕들이나 아니면은 국가를 전성기로 이끈 왕들이나 영토가 제일 넓었다거나 아니면 나라를 엎어먹었다거나 이 네 개 유형의 왕이 보통 거론이 되는데, 당나라가 딱 그 케이스예요. 건국한 왕, 전성기 이끈 왕, 그 다음에 이제 영토 최대로 넓힌 왕, 마지막에 이제 나라 말아먹은 왕. 딱 요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자, 그럼 일단 나라를 세운 뭐에 대한 이야기부터, 그죠? 건국 이야기부터 갑시다. 건국이니까 몇 번째 왕이겠어요? 그죠? 첫 번째 왕이겠다. 그죠? 자, 위에다가 1이라고 적어볼게요. 자, 이 왕으로서의 명칭은 고조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당고조라고 부르고요. 이 사람의 본명은 이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고 이 사람은 왕 명칭이에요. 자, 이 사람이 당나라를 건국하는데 일단 수도는 어디에다가 짓냐면은 수도는 장안이라는 곳으로 짓습니다. 장안. 근데 이 장안이라는 곳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얘가 완전 핵인싸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 나라 저 나라 다 와가지고 교류를 하기 때문에 국제도시라는 명칭이 나옵니다. 왜 장안이 인싸였는지에 대한 증거를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북방에 있었던 국가 중에 발해 있죠. 그 발해라는 곳의 수도가 상경용천부였거든요. 상경용천부라는 지명 기억날 겁니다. 두 번째 신라의 수도가 경주죠. 경주를 옛날에 금성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일본사는 우리 나중에 요 단어 끝날 때쯤에 일본사가 나올 겁니다. 헤이조쿄라는 곳이 있는데 요 세 지역에 생긴 궁궐의 모습을 한번 요렇게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궁궐을 보니까 이렇게 담벼락 안에 막 안에 길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건물들도 막 있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제일 위쪽에 보통 임금님이 사시는 건물이 있는데 여기 남쪽에 있는 남문이 있죠. 남쪽 문부터 임금님이 사시는 요쪽까지 일자로 길이 이렇게 쭉 나 있더라는 거죠. 남쪽부터 임금님이 있는 건물까지 길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당나라 장안성에서 처음 발견이 됐는데, 이게 당나라 장안성뿐만 아니라 발해의 상경용천부, 그 다음에 신라 금성, 일본의 헤이조쿄에서도 다 요런 게 나타나더라는 거지. 근데 이 길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남쪽을 상징하는 신수가 주작이거든요. 그 날아오르라 주작 말고요. 그래서 요 길을 주작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라는 것처럼 주작대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요 장안성이 주작대로의 이제 원조 맛집이면은 요 지역에서도 이제 요런 주작대로들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들이 교류를 많이 하고 이걸 보고 따라해서 이제 건물을 지었구나 해서 이제 주작대로가 그 장안이라는 당나라의 수도가 이제 국제도시였다라는 증거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당나라를 가장 잘 이끈 왕으로는 누가 나오냐면 태종이 나오는데, 당태종, 이름은 이세민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2대 왕이고요. 이 왕은 침략 전쟁도 많이 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정치 체계도 굉장히 잘 다스린 왕이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잘한 거지만 이때 당시에 태종이 이끌었던 당의 범위를 한번 보면 이 사람도 남쪽 빼고 서쪽, 동쪽으로 전쟁을 다 해요. 일단 북쪽으로는 북방 민족인 돌고를 아주 잡아 족쳤고요. 동쪽으로는 우리나라 어디하고 어디, 고구려, 백제 잡아 족치고요. 여러분들 나당 동맹 기억나죠? 자, 그 다음에 요쪽 서쪽으로는 중앙아시아를 잡아주집니다. 특히 요때 거론되는 게 탕구트족 이야기가 거론이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얘네는 또 여기다가 옛날에 중국 한나라 때 무슨 길 뚫어놨죠? 예, 비단길 뚫어놨으니까 이 비단길을 통해서 이제 무역 교류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동서 문화 교류를 하고 이제 중앙아시아 탕구트 정리하고 이러면서 이제 아주 자기들 국제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발판을 마련한 거죠.
그리고 시험에다 당태종 하면 꼭 건드리고 넘어가는 게 이 사람 때 완성되었던 정치 체제들. 이게 아주 시험 문제 받칩니다. 자, 첫 번째. 이 당나라 태종 때 그 국가의 시스템 있잖아요. 행정부를 어떻게 구성할지 이제 시스템이 정해지는데 그 나라의 기관들을 구성하는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무슨 국방부 있고 뭐 무슨 부 있고 뭐 가족부 있고 해양부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구성하는 방법을 이때 처음으로 뭘 쓰기 시작했냐면 삼성육부제라는 거를 이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삼성육부제 우리 여러분들 역사 공부하면서 많이 배웠죠. 이 삼성육부제도 당나라에서 만들어진 거를 이 나라 저 나라에서 가져다 썼고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시스템을 완성된 거를 보고 율령 체계가 이제 완성이 되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령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나라를 다스릴 시스템하고 나라의 이제 법 있잖아요. 이거를 묶어서 율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당태종 때 제대로 정비가 된 겁니다. 그럼 나라가 운영되려면 백성들로부터 뭐도 이제 거두어 들여야 되죠? 그렇죠. 세금도 거두어 들여야 되는데 이때 만들어진 토지제도나 세금제도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주변 국가들한테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단은 토지제도부터 먼저 한 개씩 보도록 할게요. 자, 토지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백성들한테 땅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미 좋은 방법을 위진남북조 때 만들었었고 이거를 또 수나라 때 썼어요. 그래서 똑같이 무슨 제도를 따라서 균전제 그대로 씁니다. 근데 균전제의 지급 기준은 성인 남성으로 해서 줍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이렇게 균전제로 땅을 받았으니까 먹고 살 수 있는 뭐가 만들어지게 된다? 바탕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 바탕을 근간으로 백성들한테 이제 뭐를 걷기 시작하더라? 세금을 걷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우리 조선시대 때까지도 나중에 이 세금 제도를 그대로 쓰는데 이때 만들어졌던 조세제도를 총 3가지로 조세를 걷는다고 해서 이 제도를 우리가 조용조 제도라고 부릅니다. 자, 이 조용조 제도는 아시아 국가들이 세금을 걷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따라하는 제도들이에요. 이 첫 번째 조는 글자 그대로 조세입니다. 조세인데 쌀이나 콩 같은 공유로 받는 거예요. 우리 아시아 지역은 기본적으로 농사를 짓잖아요. 그 농사를 지은 땅, 그러니까 균전제로 받은 땅에서 생산한 곡물들을 기본으로 받아들이는 세금이 되는 거죠. 이게 제일 기본 세금입니다. 두 번째는 노동력으로 이제 세금을 내는 거를 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쓸 용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힘을 쓸 용자. 그래서 이거는 뭐 노동력을 제공하는 게 나라의 공사 때 노동력을 제공하든지 아니면 군인으로서 복무를 하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노동력은 2가지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째는 특산물 있잖아요. 특산물을 나라에 공적으로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산물 납부하는 걸 공적으로 납부한다고 해서 공납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 특산물 세금 같은 경우에는 위에 그 조세처럼 곡물로 내는 것처럼 토지 기준이 아니라 집마다 이 세금을 물려요. 한 집에 몇 명이 살든 상관없이 한 집에 몇 개씩. 그래서 호마다라는 명칭을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랑 호랑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사제도. 여기 나와 있는 용을 바탕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때 썼던 군사제도가 부병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병제라고 하는 제도는 보통 그 나라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 백성들이 곧 뭐다라는 거 군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봄, 여름, 가을에는 농사 짓는다고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겨울에 되면 이제 군 복무를 하는 거지, 나라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굴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 제도들을 다 거의 누구 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태종 때 거의 다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보기에는 제도수가 많아서 좀 백성들 힘들었겠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제도들이 나중에 바뀌는 상황들과 비교를 했을 때 보면 이 제도들은 차라리 백성과 국가 운영에는 득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왕 때가 되면 문제가 터지게 되냐면 당나라 6대 왕인 현종 때가 되면 조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6대왕인 현종이요 얼만큼 나라를 다 까먹냐면요, 태종 때 이렇게 제도가 다 완성이 됐잖아요. 영토도 확장을 했잖아요. 그 덕에 태종 다음 왕인 3대왕 고종 때는 당나라의 영토가 최대 영토를 찍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 나오는 그 당나라 지도 있거든요. 지도 잠깐만 그려보면 우리나라 이렇게 있고, 요때 당나라 영토 범위가 이렇게 나와요. 보면은 무슨 색깔로 해야 되지? 무슨 색깔로 우리 친구들 잘 보일까? 요쪽에 이렇게 꾹 눌러주는 지도가 있어요. 요쪽에 손 꾹 눌러주는 지도. 요렇게 생긴 지도가 있거든요. 여러분 교과서 보면 삼촌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요게 당고종 때 만들어졌던 당나라 최대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태종하고 고종 때까지 해가지고 영토도 최대로 다 넓혀놓고 안에 시스템도 다 만들어놨는데, 문제는 이 현종 6대 현종 때 시기가 당나라가 문화까지 이제 절정기를 누리는 시기이긴 하는데, 문제는 이왕 때가 제일 썩은 시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이제 썩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건데, 이 현종의 첩 중에 양귀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양귀비의 오빠인 양진충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장악을 하고 이제 난장을 치면서 자기하고 평상시에 좀 사이가 안 좋았던 알록산이라는 지방을 지키는 지방의 군대장,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뭐 경상도 전체를 다스리는 군대장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조그마한 그 지역들을 나누어져 있는 행정 지역들을 다스리는 군인의 최고 대빵을 절도사라고 불렀는데, 그 절도사 중에 알록산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양귀비의 오빠인 양국충을 잡기 위해서, 양국충입니다. 양귀비 오빠 이름이 양국충을 잡기 위해서 지방의 절도사였던 알록산과 사사명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걸 우리가 안사의 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난의 명칭이 안사의 난이라고도 나오긴 합니다. 교과서에. 그 안사의 난의 안이 알록산, 그리고 사사명의 이름을 따와서 알록산의 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지방을 지키는 군인인 절도사였기 때문에 절도사의 난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문제는 이 안사의 난과 절도사의 난을 거치면서 이때 당나라 때 잘 만들어놨던, 태종 때 잘 만들어놨던 이 제도들 있죠? 전부 다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토지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전처럼 백성들한테 땅을 나눠주는 균전제가 아니라 썩을 대로 썩어 잡아진 제도인 무슨 제도로 바뀌게 되냐면 장원제로 바뀌어요. 장원제가 되면은 백성들이 토지를 못 가집니다. 장원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전부 다 누가 가지고 있는 개인 농장이다? 이거 귀족들의 개인 농장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땅이 없어진 거죠. 더 문제는 조용조는요, 이 양세법이라고 해서, 양세형, 양세찬씨 두 명이 뭐 세금을 건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양세법은 조용조로 걷던 세금을 곱하기 2 묶고 더블로 가는 겁니다. 세금 걷고 또 걷는 거예요. 그리고 부병제는 뭐로 바뀌게 되냐면 모병제로 바뀌어요. 부병제는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나라 군대처럼 국방의 의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이. 근데 모병제는 뭐냐면 귀족들이 자기를 위한 군대를 모집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한 군대가 아니고. 그럼 이거는 이제 국가를 위한 군대가 아니라 귀족들의 개인 사사로운 병사인 사병으로 제도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당나라가 현종 이후로 완전히 나라가 어떻게 꼬꾸라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나라가 개판이 되다 보니까 이 이후에 이제 반란이 터지는데, 보통 나라가 망할 때 제일 먼저 반란 일으키는 거는 농민 반란이에요. 이때 당나라 때 터졌던 농민 반란이 소금 장수인 황소라는 사람이 터뜨려서 이거를 두고 우리가 황소의 난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여기 교과서에 없는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 황소의 난 다음에 교과서에 보면은 쇠퇴 멸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실질적으로 당나라를 누구의 난까지 황소의 난까지 다루고 잘 끝을 내요. 근데 문제는 황소의 난은 당나라라는 나라를 근본적으로 이제 기둥뿌리는 뽑아먹은 반란은 맞는데 당 왕조가 명맥상 유지는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완전 멸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황소의 난 이후에 당나라 왕실을 진짜로 멸망시킨 거는 절도사인 주전충의 난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주전충의 난이 실질적으로 정말 어느 나라에 이 당나라의 인공호흡기를 뺀 반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멸망은 이제 당나라를 아예 그냥 지도상에서 나라 역사상에서 지워버린 거는 여기 있는 이제 주전충의 난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교과서에서는 황소의 난까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제 당나라에서 제일 주의할 건 뭐냐면 이 안사의 난, 안록산과 사사명의 난, 절도사의 난이 일어나기 전후의 제도 변화, 이거 되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국가, 이제 백성을 위해 했던 시기라고 보게 되면은 이 뒤에는 거의 대부분 누구를 위한 시기다? 귀족들을 위한 시기인 거죠. 쉽게 말해서 여기 나와 있는 현종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당나라의 영토, 뭐 정치, 문화 최고 절정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최고 절정기를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한 나라가 어떻게 망하는지를 너무나도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게 당나라의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삼촌이 팁을 하나 주면은, 자, 잘 보세요. 우리 앞에 춘추 전국시대 배웠죠. 그 다음에 진나라 나왔죠. 그 다음에 한나라 나왔었어요. 우리 지금 세계사 대단원 두 번째 들어와서 중국 위진 남북조 배웠죠. 그 다음에 수나라 나왔죠. 당나라 나왔는데 교묘하게도요, 얘네들이 이렇게 세트로 묶여요. 춘추 전국 시대하고 위진남북조 시대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둘 다 분열기이기 때문에 혼란기 시기가 맞습니다. 근데 이 나라들은, 진나라 수나라들은 혼란기 다음으로 이 나라들을 다 뭐 통일을 했는데, 이제 따라오는 별명이 진나라는 최초로 통일을 했다. 그 다음에 수나라는 중국은 무슨 통일을 했다? 재통일했다는 게 있고, 눈치 빠른 친구들은 이 두 나라의 공통점 하나 더 알았을 겁니다. 멸망 원인에 똑같은 게 있어요. 멸망 원인에 똑같은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진나라 만리장성, 아방궁, 그 다음에 진시황릉, 여산릉, 그 다음에 수나라, 대운하. 똑같이 무슨 공사 때문에? 그죠? 토목공사 때문에 망했죠. 자, 그 다음에 한나라, 당나라는요. 당나라는 아직 삼촌이 이 부분을 건드리지는 않았는데 이 두 나라 다 문화 부분에서 꼭 이야기가 나와요. 한나라는 중국 문화에 뭐를 만들었다? 기틀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당나라는요, 당나라 시대 때 중국의 문화가 다른 나라로 전파가 되어요. 그래서 이런 공통점들이 있고, 또 하나 더 걸고 넘어지면 여기 수나라 있죠? 수나라 빼고 전부 다 농민 반란 다 터졌습니다. 진나라는 진승오강의 난, 한나라는 머리에 노란 두건 쓰고 있던 황건적의 난, 수나라는 농민 반란 얘기 안 나오고, 당나라는 위에 나와 있던 누구의 난? 황소의 난. 이런 공통점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조금 보는 것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 여기 당나라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단원 여기까지 한번 가고요. 우리 암기 한번 해보고 다음 단원인 당나라 문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나라 암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한 사람은 1대. 자, 왕명은 고조, 이름은 이연, 수도는 국제도시였던 어디였다? 장안이었다. 자, 이 장안이 국제도시였던 여러 가지 흔적들 중에 요 주작대로 얘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장안성 구조와 똑같은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업적이 제일 많은 왕이 이대왕인 누구였죠? 그렇죠? 태종이었죠? 정치체제는 우리나라 발해, 고려에서도 나타났던 몇 성 몇 부제, 그렇죠? 3성 6부제. 그래서
법과 정치 행정 구조인 율령 체제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토지 제도는 우리가 위진남북조 때도 나왔고 우리가 수나라 때도 나왔던 토지 똑같이 나눠주는 무슨 제, 그쵸? 균전제를 기반으로 해서 세금이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조용필 아저씨가 아니고 뭐 조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군인의 역할을 하는 지금으로 치면 의무군인 제도인 이 제도를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부병제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렇지만 6대 현종 때 양귀비의 오빠인 그렇죠. 양국충이 너무 나대면서 자신과 라이벌 세력으로 이제 알록산을 긁으면서 자, 지방을 다스리는 지방 군인들의 대장이 무슨사 절도사 알록산과 사사명의 난을 일으키는 뭐의 난? 안사의 난이 터지게 된다 그랬죠. 이 이후에 제도가 다 바뀐다 그랬습니다. 균전제가 아니라 귀족들의 개인 농장인 무슨 제로 바뀌게 되고 그렇지 장원제로 바뀌게 되고 자 묻고 세금 더블로 가. 자 그래서 두 번 낸다 그랬어. 자 양세형이 아니라 뭐 양세법. 자 그다음 밑에 부병제가 아니라 병사를 모집한다 그랬어요. 이제 개인 사병으로.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 모병제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자 이러다가 이제 교과서상에서는 이제 당나라가 멸망한 거를 소금장수인 누구의 난 동물 이름이랑 똑같았죠. 그렇죠. 황소의 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절도사 주전충의 난으로 이제 당나라가 완전히 이제 그 산소호흡기 뗀 거는 얘기하시는 선생님만 얘기하세요. 자 그리고 최대영토 때는 자 이 고종 태종 다음이었던 3대 왕제인 누구? 그렇죠. 고종 때 최대영토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당나라에 대해서 배우는 거는 이제 6대 왕 현종 때까지밖에 안 배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요 밑에 요 부분들 차이 있는 거 한 번 더 여러분들 감안해 두시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당나라 내용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세계사 내용이 많을 것 같지만 세계사는 세밀한 부분까지는 크게는 안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 진도가 나가면 굵직굵직한 거 많이 나오니까요. 우리 친구들 희망 잃지 마시고요. 오늘 강의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